다른 카톨릭 고등학교랑 다르게 세인메리가 아예 다운타운에 있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과 다 친구 먹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이나 이제 기말 시즌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해준다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관리했던 학생 중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잠깐 귀국을 하게 된 학생이 있어서 자리에 모시고 몇 가지 학교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해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한 3달 정도 됐어요. 캐나다 생활은 괜찮았어요? 아,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 다녔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줄래요? 저 세인메리 공립고등학교 다녔었어요. 그러면 세인트 메리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유학원에서 처음에 엄청 많은 공립고등학교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었고 노는 게 제일 좋은 나이대였던지라 접근성이 좋은 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세인메리 근처에 몰이 있다고 그때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면 거기 푸드코트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인메리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카톨릭 고등학교랑 다르게 세인메리가 아예 다운타운에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기껏 캐나다까지 갔는데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머무는 것보다는 캐나다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다운타운으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버스가 좀 교통편이 엄청 잘 돼 있다고 듣진 않은 것 같아서 역세권인 학교로 찾다 보니 세인메리로 가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세인트 메리가 도심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맞아요.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첫 학기에는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TO가 있는 과목에 들어가서 들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들었던 게 ESL, 뭐 국제학생이니까 당연히 들었어야 했었고, 그리고 드라마, 관광학,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학과로 관심이 있었던 경영이랑 미디어 아트, 그리고 제너럴 영어, 종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영어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힘들었을 텐데 그 영어가 좀 부족한 국제학생으로서 좀 특혜 같은 걸 받은 게 있어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는 국제학생이면은 시험이나 이제 기말 시즌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영어로 번역된 시험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학생 레벨에 맞춰서 보캐블러리를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변경해준다던가 아니면 문제 수를 조금 줄여준다던가 이런 게 있었어서 1학기 때는 저도 그 도움을 받았었는데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ESL을 안 들었다 보니까 제가 한국인 대표로서 학교에서 안내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Which you can bring to your teachers to discuss the accommodations you will be given. 혹시 영어를 아직 배우는 단계인가요?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캐나다에 오지 당연히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말 시험에 대한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혜로는 추가 시간, 단어 루비, 그리고 쉽게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237호에 계시는 리스너를 찾아가셔서 양식을 받으세요.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도 특혜에 대해 논의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ESL을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ESL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서 학교 이제 세인메리 계속 다닐 동안에 영어 과제나 수업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으시면 계속 도와주셨고, 처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외국에 직접 나가서 영어를 하는 거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ESL을 처음 들으면은 그런 걸 알려주세요. 보통 캐나다의 숙제나 과제의 형식이 진짜 대학교처럼 뭐 기한을 한 달 안에 줄 테니 그 안에 해와라 뭐 이런 식인데 그럴 때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웃라인을 짜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인트로를 완성해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완성을 해서 언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스텝들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저는 영어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도 영어지만 국제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친구를 사귀는 걸 많이 어려워할 텐데 친구들은 대체로 어떻게 만들었고 뭐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일단 세인메리는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단점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캐나다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1학기에 드라마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예체능 수업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기회도 좀 더 많고 약간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뭐 수학이나 영어 시간에 좀 제너럴한 과목들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수업을 이제 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말할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세미 대학교처럼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실 그 수업이 아니면 또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드라마 시간에서는 뭐 같이 대본도 만들고 뭐 본인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드라마 시간 때 친해진 친구들이랑 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보통 이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클럽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활동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좀 클럽 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좀 어때요? 일단 클럽 활동은 제가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방과 후에 과외를 하고 있었어갖고 근데 이제 트라이얼로 참여해봤던 클럽들은 인터내셔널 클럽 이거는 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들어간 건데 캐나다 특성상 엄청 많은 인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그 나라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그런 클럽이었고 발렌티어 클럽이라고 학교에서 부가적인 행사들이나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클럽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클럽을 하면 봉사 시간도 주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학교에 도움도 줄 수 있는 뭐 그런 클럽이었는데 저는 봉사 시간이 이미 충분했고 시간이 원래 점심시간 때 하는 거여서 제가 트라이얼을 해봤던 건데 오후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서 한 2번 나가고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웬만한 스포츠 동아리들은 다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고등학교가 배구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구부가 진짜 학교마다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케이팝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 뭐 노래 동아리, 춤추는 동아리, 악기 다루는 동아리, 뭐 그림 그리는 동아리 아니면 뭐 수많은 뭐 언어 동아리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학생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은 9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한국 고등학교는 3년제니까. 네. 그래서 저도 11학년에 들어갔는데 한 학년당 10시간씩 채워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학년에 들어갔으니까 20시간이었는데 뭐 9학년 때 온 친구들은 40시간을 채워야 하거나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봉사도 해보고 교회에서 교포 친구들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에 안내원?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그거 아니어도 뭐 마라톤 대회 도와주는 봉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할로윈 시즌처럼 좀 국제적인 행사들 이런 거에서도 발렌티어링을 많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봉사 시간을 다들 채우면 돼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꼭 뭐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거나 아니면 꼭 어디 지정된 곳에 가서 좀 힘든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혼자 계시는 할머니한테 책 읽어드리는 것조차도 봉사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안 신기하네요. 나가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헤일리 님이 다녔던 학교가 카톨릭 학교잖아요. 그럼 카톨릭 학교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공립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착한 것 같거든요. 이게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다 유하고 착한 것 같은데 처음 캐나다 유학을 간 친구들이면 적응하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쵸. 카톨릭 교인 친구들은 조금 더 그런 걸 수용하는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서 적응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카톨릭 학교들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종교 수업인데 종교 수업은 좀 어땠어요? 확실히 쉽진 않아요. 캐나다 친구들은 카톨릭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무조건 교인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제학생은 교인이 아니어도 카톨릭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종교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 설명하지 않을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쪽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압박하거나 이러시진 않아요.
그리고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할 예정이시면 그 종교 수업을 1년에 한 번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학년 때는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서 크레딧 스쿨로 막학년에는 옮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학교에서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들으라고 강요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다른 필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네네.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종교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정을 해주셔서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트러블을 겪었을 때 저희 행정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카톨릭 학교지만 카톨릭 종교에 대한 강요는 네, 없다라고 맞아요.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교복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럼 교복은 좀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교복이 예뻤거든요. 저는 진짜 저희 학교 교복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입는 걸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보면은 캐나다 가면은 막 예쁜 옷 입고 레깅스에 맞아요. 크롭탑 입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다들 상상을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교복 진짜 나쁘지 않았고요. 아침에 뭐 입어야 할 수고를 좀 덜어야 하는 것도 나름 장점이었을 것 같고 근데 단점이라고 꼽자면 비싼 거? 교복이 한국도 그렇겠지만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쵸, 이게 맞아요. 한 벌씩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입는 거다 보니까 한 두세 벌씩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밑창까지 까만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운동화를. 그래서 그거로 인한 부가적인 지출들도 많고 양말도 깜장색을 신어야 되더라고요. 아이쿠.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여자 친구들이 니삭스를 많이 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간 번외의 질문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의 일탈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뭐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 같은지.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전자담배를 캐나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피는데 뭐 화장실 같은 데 볼일 보러 들어가도 다 피고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연초를 피는 친구는 못 봤어요. 아마 카톨릭 학교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연초나 대마를 피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못 봤고요. 이제 술은 아무래도 캐나다가 파티 문화가 엄청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안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방탕할 때까지 먹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 낸다? 그냥 약간 학생들이 어른인 척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분위기였지 막 먹고 죽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하진 않다는 거네요. 맞아요. 캐나다에서 했던 공부는 좀 어땠어요? 처음에 캐나다 저도 유학 가기 전에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걸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보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훨씬 공부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저는 막 맨날 놀아도 되고 진짜 공부는 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약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힘을 조금 더 중점으로 둔다면 캐나다는 대학 가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공부 방식을 자유주도 학습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도 뭐 팀 프로젝트나 수행평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과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숙제보단 좀 더 스케일이 큰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아예 다 과제 형식이에요. 물론 숙제로 뭐 이렇게 핸즈아웃 종이 한 장 풀어가지고 와 뭐 이런 건 있는데 보통 숙제를 다 하면 뭐 친구들끼리 한 달 안에 무언가를 완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조금 더 과제 위주의 수업이고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든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교육 같은 것도 다들 받고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 푸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근데 캐나다는 답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써서 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친 방식이 그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맞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답이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직접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점수를 잘 받기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학생들 후기를 듣다 보면 화장실이 좀 더럽다는 얘기가 많아요. 깨끗하진 않아요. 깨끗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진짜 더러워서 못 쓸 정도다. 이건 절대 또 아니거든요. 세인메리에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다들 수업을 듣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고 다 학생들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더럽겠나요? 저도 구글 후기를 봤었는데 진짜 더럽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막 엄청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샬 맥루한이나 세인트 조셉처럼 좀 신식 건물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세인메리가 노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어디 배수관이 터지거나 변기가 불어도 있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다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가 화장실을 한 층에 하나만 열어줘요. 뭐 학교 규모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엄청 크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좀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빼고는 뭐 사실 별로 문제가 되는 점은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거나 화장실에서 수업 안 가겠다고 농땡이를 피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어딜 가나 한두 어디 가나 명씩.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인력이 많이 줄어서 그 청소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다 관리하기 힘들어갖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층당 하나씩만 열어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A동에서 수업을 듣는데 화장실이 B동에 열려있어서 B동까지 걸어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리고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그 시간에 다음 수업 교과서도 챙겨야 되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하니까 조금 빡세긴 합니다. 조금 촉박하긴 네, 하겠네요. 맞아요. 우리 헤일리님은 홈스테이에서도 지내봤고 룸렌트도 해봤잖아요. 그럼 그런 홈스테이나 룸렌트 약간 그런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기숙사 빼고는 제가 살아볼 땐 다 살아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캐나다에 갔을 때는 필리피노 홈스테이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 룸메이트가 독일 친구였거든요. 룸메이트는 정말 잘 만났고 홈스테이 아주머니도 정말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밥이 좀 안 맞는 게 문제였거든요. 필리피노 사람들이 이제 먹는 그 음식 취향이 한국인인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맛이 많이 밍밍하거나 그쵸. 이런 거랑 이런 조합을 같이 먹나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뭐 가끔 좀 괴상한 그런 조합들이 나왔을 뿐이지 제가 캐나다의 칠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약간 토마토 스프 같은 건데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갔었을 때가 한국인 홈스테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를 챙겨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았는데 이제 밥 정말 월등히 맛있었고요. 집 깨끗했고요. 벌레 한 마리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도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룸메이트 간의 교류 이런 것도 엄청 즐거워서 학창 시절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한 친구들은 다 거기서 만난 것 같은데 제가 한국인 홈스테이 집주인분들과 잘 안 맞았던 걸 수도 있는데 항상 트러블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홈스테이를 나왔을 때는 제가 만 18세가 넘었을 당시여서 룸렌트를 했어요. 남이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저한테 악이 되고 득이 되는 경우여서 아직 만 18세인데 저 아직 애기인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하면서 살아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갔다가 적응 못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헤일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그 친구들을 보면 주로 성격이 좀 소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낯을 가리거나 얘 좀 조용한 친구구나 이게 아니라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먼저 말을 잘 못 걸거나 아니 외국인 친구들은 특히 더 보통 텐션들이 다 높으니까 그쵸.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보통 캐나다를 오면은 다 나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친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과 다 친구 먹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라는 티를 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약간 사람을 경계하는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거에 비해 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너 이거 뭐 쿠키 좋아해? 먹을래 같이? 아니면 뭐 너 오늘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런 스몰 토크 같은 거 하면은 진짜 1시간이면 친해질 수 있다고 저 장담하거든요.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도 제 주변에 아직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국인들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나 약간 물 흐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양아치 좀 노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버린 경우. 캐나다를 가면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시야에서 좀 벗어난 독립된 삶을 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악용해서 뭐 술을 먹고 다니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밤늦게 좀 음탕하게 놀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버리면 돈만 날리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제 부모님들이 참다 못해 돌아와라 라고 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캐나다에 공부 안 해도 돼? 그럼 나 저기 갈래? 해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공부의 약간 방향성만 좀 다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 의욕도 욕심도 없이 그냥 어디든 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 친구들. 왜냐면 캐나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해서 대학교 때 이제 그 학과로 가는 경우가 좀 흔하단 말이에요. 한국은 좀 네임 밸류를 보고 가지만 한 번 대학교 과를 좀 잘못 선택했다가 맞지 않아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좀 흔한 케이스로는 아마 향수병? 10대가 혼자 자취를 독립해서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래서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야 많이 버티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이 그리워서 아니면 이제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놀러 갔다가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오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혜일리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외국인한테 이제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후배님들에게 일종의 조언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질문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영어 공부가 정말 1순위로 중요해요. 정말. 저는 캐나다 유학 가는 게 진짜 2주 만에 결정이 돼서 엄청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떴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IELTS 공부 정말 꼭 하고 오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9학년 때 유학을 일찌감치 오는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보통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좀 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에서 4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IELTS를 무조건 봐야 돼요. 대학에 가려면. 근데 이게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현지인이어도 그거를 푸는 스킬 같은 거를 모르면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기 전에 시험을 보고 와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IELTS 공부 아니면 뭐 하다못해 프리토킹 하는 법 이 정도라도 알아와야 저는 적응하는데 정말 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영어 공부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습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영어 공부.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혜일리님은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현재 대학 오퍼를 다 넣은 상태고 디시전도 다 받은 상태예요. 근데 저는 영국 대학에도 관심이 요번에 생겨서 영국이랑 캐나다 중에 현재 고민하고 있고 아마 올해 9월에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대학교 잘 결정해서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라고 조만간 또 웃는 얼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